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만남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만남을 통해서 상대를 알아간다는 것, 이 사실일 텐데요. 그래서 만남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에게서 만남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공개적으로 아무나 만나지는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자기보다 급수가 높은 사람들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상승한 이미지를 일반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만남에 대해서 제가 오늘 얘기하는 이유는 어제 있었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홍준표 경남지사의 만남 때문입니다. 아마 어제의 만남에서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이 어떤 결론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분들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표가 홍준표 지사를 만난 이유는 과연 뭘까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만남에서 얻을 것을 얻은 인물은 홍준표 지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이 나서서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이론적으로는 지사와 교육감 이 둘이 풀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교육감은 무소속 신분이어서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정당이 대신 나서서 뭘 하기에도 명분이 딸리는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홍준표 지사에게 큰 선물을 안겨줬던 어제의 만남, 그 이후의 사태 전개가 궁금해집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차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다 똑똑하고, 페브리즈 촬영용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그 라이브, 페브리즈 촬영용과 함께, 페브리즈 촬영용.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보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보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근데 일주일 진짜 빨리 간다. 네, 저 예. 교수님 아까 오프닝 멘트 들으면서 예. 저는 정치인이 아니지만 예. 저보다 급수가 한참 높으신 교수님을 또 아침마다 만남을 가지는 아침부터 오늘 비도 안 오는데 오늘 행복한 날씨 일이죠. 좋아요. 오늘 완연한 봄 날씨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카피는 좀 무섭습니다. 어떤 겁니까? 정조준인데요. 오늘 정조준. 조간신문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군대 훈련 때 사격에서 많이 쓰죠. 그렇죠. 타겟을 정확하고 정밀하게 조준하고 방아쇠를 당기면 이제 명중시키게 되는 그런 그렇죠. 자세인데요. 자, 우리 뉴스의 정조준. 첫 번째는 지난주부터 뭐 배경이 많이 나왔죠. 자, 일관공영 압수수색했죠. 이규태 회장 전격 체포했죠. 네. 방산비리 실체가 드러났죠. 그런데 이완구 총리가 갑작스러운 담화가 있었죠. 근데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도 소환돼서 18시간 고강도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네, 재소환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자, 부정부패 발본 3권 시리즈입니다. 그 다음날 포스코건설 전격 압수수색, 정준양 회장이라고 하는 전인물과 임직원이 출국하고 그렇죠. 부르는데, 이때부터 과연 MB맨이 표적이냐 이런 얘기가 회자가 됐고요. 예. 이번 주 그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부정부패 뿌리를 찾아 덩어리를 드러내야 한다. 총리의 담화를 이제 지지하는, 강력 지지하는 발언입니다. 예. 어제 아침에는 경남 기업이 전격 압수수색 당합니다. 그렇습니다. 경남 기업이 뭐 하는 곳이지? 국민들 다수는 잘 모르시는데, 예. 이게 한국광물자원공사와 예. 한국석유공사가 함께 수색당하면서 정황은 아프리카의 니켈 광산 사업권, 또 뭐 러시아 캄천 개발권, 예. 여러 가지 해외 자원 개발로 이 지금 갈래가 뻗쳐지고 있어서 정조준의 타겟은 MB정부의 해외 자원 비리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과정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자원 개발 비리 의혹 수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세계 뭐 동북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롯데 쇼핑 여러 군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전방위 네.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업하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긴장이 된다. 맞습니다. 아니 저도 깜짝 놀라는 게 뭐 속보 뜨는 게 무슨 기업 압수수색 이래가지고 예. 정신이 없어요. 여기 아침 9시 즈음에 매일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도 또 어디를 압수수색하나 기다려봐야 되나 이제 이런 그렇습니다. 상황인데요. 예. 자 이제 재밌는 반응이 정조준을 당한 타겟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타겟도 정부에서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타겟이죠. 맞아요. 주로 언론에서 예. 그렇게 추정을 예, 하고 예. 있죠. 예정대로라면 19일 오늘 저녁에 만찬이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아하. 친이계 인사들의 모임이 예정됐다가 예.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전격 취소했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제 정가에서는 예. 이 친이계 인사들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먼저 국회 자원외교 특위를 보면 그동안 느긋하던 친이계 의원들이 예. 180도 바뀐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업 관계자 등 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활발한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예. 얘기가 나오고요. 또 이 정조준 당했다고 추정되는 친이계 좌장 이재호 의원이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내각의 3분의 1이 국회의원이다. 당정청이 아닌 청정당이다. 이 순서를 이렇게 바꾼 거고요. 뭐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조금 이게 사안의 핵심하고 맞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 그리고 아닙니까? 이제 또 나온 얘기는 예. 권력 내부의 부패 먼저 발본색원해야 한다. 또 검찰이 그때 당시의 부패는 놔뒀다가 정권이 바뀌면 하니까 정치검찰이라는 말을 듣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금 전광일로 쏟아져 나왔고요. 제가 어제 더 깜짝 놀란 얘기는 역시 저의 발언입니다. 수사할 일이라면 조용히 수사하면 될 일이지 담화를 발표하고 수사하는 것을 누가 했는지 새머리 같은 기획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세게 비꼰 거죠. 예, 그렇죠. 새머리 기획. 이것도 유행되겠네, 이 단어. 근데 기획사가 하나 생길 수도 있어요. 글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솔직한 얘기를. 근데, 뭐, 수사를 조용히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어쨌든 전 정권이든 현 정권이든, 정권과 연관돼 있다라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도 사실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근데, 어쨌든, 뭐, 현 정권은 나도 왜 과거죠. 그러면, 만약 친이계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본인들이 좀 정권을 잡고 있었을 때. 그렇죠. 예? 그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거나 있다면 그때 본인들이 나서서 수사를 했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안타까움도 좀 생기네요. 아니, 지난 정부는 이제 정부에 참여했던 인사들의 자평으로는 역대 가장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에요. 글쎄요, 저도 그 얘기 듣고 그때 당시에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지? 그랬는데. 자, 또 어떤 뉴스 있습니까? 지금 정조준 되는 게 지금 사드 문제인데요. 네. 이 미국과 중국의 외교적 속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 이유를 이제 전문가 의견은 이렇게 나왔어요. 사드 시스템에 필수적으로 고성능 레이더가 포함되는데 한반도에 이 레이더가 놓이게 되면 예. 탐지거리가 2,000km가 된답니다.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베이징뿐 아니라 예. 지금 중국의 해군 함대가 움직이는 아하. 칭타오 등 예. 주요 도시들의 정보가 할 수 있다. 예. 또 중국의 안보상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레이더 유효 탐지거리를 1,000km 정도로 제한을 해서 북한을 주로 이제 타겟팅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면 이것이 좀 중국이 설득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전문적인 견해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예. 미국은 이제 사드를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한미 협상 테이블의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방한했던 미국 인사들, 접촉했던 이제 국내 인사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 사드가 다목적 카드다 미국에. 그래서 이걸 one size fit all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이즈는 하나인데 근데 모든 몸에 다 맞출 수 맞는다 있다. 이거죠. 그래서 첫째로는 국제사회를 겨냥한 대북 대응책이다. 이게 제일 핵심이고요. 둘째로는 중국을 이제 좀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견인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 된다. 아하. 세 번째로는 한중 관계 발전을 미국이 좀 견제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 목적이 다 조금씩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선 뭐 아니할 이유가 없는 전략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예. 그래서 이 우리나라 정부는 고심이 많겠지만 또 지금 공론화 과정으로 가고 있어요. 예. 여당 지도부 입장과 상관없이. 예.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아침 동아일보를 보면 그 AIIB 중국이 예.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투자은행, 예. 여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부 입장은 결정됐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기한이 3월 말까지인데 예. 이달 내에 이제 참가 선언을 할 것이다. 이런 또 기사가 있어서 지금 타신문에는 아직 확정짓지 않았거든요. 정부는 고시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두 가지를 다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두 가지를 다 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한쪽에 쏠리는 것은 절대로 맞습니다. 좋은 선택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약소국 외교에서 일반적으로 등거리 외교 이런 얘기 예전부터. 그렇죠. 저 대학 다닐 때부터 배웠는데, 그런 측면에서 잘 생각을 좀 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바로 이런 것은 외교, 안보, 국방에 관한 전략적, 전문적 판단이어야 되는 네. 것이, 이게 뭐 의총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뭐 의총할 것도 거예요. 아니고 국민 네. 투표할 것도 아니고요. 맞습니다. 이거는 정치적 예. 결단을 정부가 해야 되는 거겠죠. 자, 추가할 뉴스도 어떤 뉴스 있습니까? 아까 말씀 주셔서요. 예. 서로 이제 황야의 대결 비슷하게 어제 경남 도청까지 이제 야당 대표가 찾아가서 예. 사실 뭐 명분은 있습니다.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이 전국적으로 경남도만 무상급식을 중단해서 어른들의 정치 노름 때문에 아이들 밥그릇을 뺏을 것이냐 이게 이제 야당 대표의 이유였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하나도 먹히지 않았고 평행선을 달리는 신경전으로 이제 일관하다가 홍 지사가 마지막에 살짝 공을 떠넘기는데 저는 이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뭐요? 대안도 안 가지고 오셨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요? 네. 네. 뭐 대안이라고 한다면 이제 문재인 대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 당 소속은 아닌데 이 교육감하고 빨리 만나서 푸시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게 근데 있죠. 선행이 됐어야 돼요. 맞아요. 모양새로 본다면 교육감과 경남도지사가 만나서 그래가지고 이럴 해법이 안 필요가 있다가 나오고. 잘 안 네. 나왔을 때 정말 뭐 정당은 뭐 갈등을 풀어야 되는 꼭 뭐 자당 문제뿐만이 아니라 네. 갈등을 풀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때 만났어야 되는데 이게 일단 차례가 바뀌었다라는 게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오죽 아, 답답했으면 근데 왜 만났을 거라고? 나 그게 제일 궁금해. 그냥 이제 경남에서 문재인 대표가 먼저 만나자 그런 거 갔다가 아니에요? 제안을 했고 네, 받아들여서 성사가 됐는데 네. 제안을 하고 혹시 안 받아들일 줄 알고 제안했다가 덥석 받아들여서 그렇게 된 건 홍준표 지사 아닐까. 당연히 받아들이죠. 맞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어제 가장 굉장히 큰 선물을 받은 거예요. 사실 문재인 그러니까 바로 대표로부터. 그겁니다. 홍 지사가 이게 사실은 이 표면적으로는 무승부처럼 보이지만 네, 네. 홍 지사 입장에서는 지자체, 지역 현안 문제를 중앙정치 무대로 끌어올리는 그렇죠. 계기가 됐다. 그것을 문재인 대표가 견인해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문재인 대표는 지금 현재 어쨌든 대권 후보로서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인데 그를 만나서 물론 홍준표 지사도 잠룡에 속하지만은 지지율 차이가 좀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1위 후보 딱 만나면 위상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거죠. 그럼 뭐 그래서- 모든 면에 있어서 홍준표 지사는 완벽한 선물을 받은 거죠. 사실. 그래서 인물 사이의 대결에선 그런데 저는 또 어제 끝나고 나서 네. 저 참 뭐 문재인 대표가 네. 벽과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네.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홍 지사는 나도 마찬가지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이 무상복지와 선별적 복지 프레임이 내년 총선에서 대두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건 정책적인 사실 시각 차이기 때문에 네. 정치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티격태격하는 건 아주 사실은 긍정적인 바람직하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책을 가지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해야지 우리나라 정치 대부분 어떻습니까? 상대방 깎아내리고 그렇죠. 저 사람이 뭐 어떤 비리가 있는 맨날 이런 거는 정치 뒤지고 성향, 있잖아요. 색깔론도 네. 있고요. 뭐 그랬는데 이런 거는 여기 긍정적인 조금 거죠. 생산적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맞습니다. 자, 오늘 노래 어떤 노래 들을까요? 오늘 노래는 이제 정조준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이제 뱅뱅 날아다니는데요. 지금 당청 여야간 총알이 이제 날아다니는 상황입니다. 네. 달샤벳이라는 걸그룹의 노래 미스터 뱅뱅 들어보시죠. 미스터 뱅뱅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몰랐어요. 기흥 역세권 지구가 이렇게 달라질 줄 아무도 몰랐어요. 상담을 더 빨리 만나고 교통, 문화, 쇼핑을 한자리에서 다 누리는 곳. 기대하십시오. 기흥의 신중심. 기흥역 GR 퓨지오. 모델하우스 오픈정. 문의 031-281-8800. 주식회사 대농.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친구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신일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신유의 출발 새 아침. 신일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서윤이 엄마. 이모 아버님. 당신의 이름 대신 누구 엄마, 아빠로 불리는 일이 많아졌다면 악사 자동차보험과 만나세요. 당신과 자녀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다이렉트로 더 저렴하게, 모바일로 간편하게.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사봐라.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영원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사랑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단 한 번이라도 전력을 다해 달려본 적 있는가? 겁없이, 거침없이, 후회 없이. 견고한 바디는 기본, 숨막히는 파워, 강력한 가속력까지. Go Dynamic, 올뉴 투싼 탄생. Never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어제 경남을 찾아서요. 최고위원회를 열고서 현안들을 챙겼는데 단연 화두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표 홍준표 지사 앞서도 저희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청에서 만남을 갖고 설전을 나누게 했는데요. 자, 관련 내용부터 정치 현안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정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예, 어제 경남을 갔다 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죠? 예, 어제 최고위원회가 있었고요. 예. 저는 하루 전날 내려가서 많은 분들을 좀 만났죠. 예, 그 어떤 얘기 들으셨어요? 저 일단 그 경남 도의원 여영국 의원이라고요. 예. 노동당 출신인데 이분이 무상급식 지원 중단된 거에 대해서 항의해서 단식 농성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 경남 도의회 앞에 갔더니 많은 언론인들도 와 있고 예. 시민단체 학부모 이런 분들도 와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좀 들을 수 있었고 예. 그분들 말씀이 다 경남 도민들 전체 의견은 아니지만 이것이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예. 심각한 문제일 수 있죠. 근데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요. 사실은 문재인 대표가 직접 홍준표 지사를 만나는 이 만남 이게 도대체 왜 이루어졌을까? 이런 부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 대표로서 당연히 경남 도민들의 그런 어떤 간절한 바람을 직접 듣고 싶은 얘기를 경남도지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끌어낼 필요성이 저는 있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데 홍준표 지사와 워낙 서로 벽에다 대고 얘기를 했다. 라고 할 정도로 아무런 진척이 없었던 것은 좀 아쉽죠. 네. 그런데 우리 정청래 최고위원께서도 아이들 밥줄 끊으면 홍준표 지사의 밥줄도 끊긴다. 이런 강한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도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렇습니다. 홍 지사가 지금 두 번째 당선됐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보궐선거로 되고. 그렇죠. 2년 3개월 전에. 근데 그때 취임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노인 틀니 사업, 그리고 무상급식 사업, 이 복지 예산은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 건전화 특별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겠다. 그때는 강력하게 이 무상급식,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무급식인데요. 이걸 중단 없이 하겠다 하는 것을 강하게 말했는데 지난 6.4 지방선거 때도 경남 도민들은 이 문제는 워낙 첫 취임사 때 얘기했기 때문에 중단이 되는 일이 없겠구나 하고 이제 생각하고 찍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경남 도민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뒤통수 맞았다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3월 14일 15일 경남 CBS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충남 도민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전화면접 조사를 했더니 60%가 잘못한 결정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현장에서 들었는데 내 자녀를 둔 학부모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8만 원을 내라. 식비로만 내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통지서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별로 다 지금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안내문이 다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이제 4월 달부터 이제 이게 현실화되면 상당히 심각한 민심의 폭발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러다가 주민들은 공공연하게 얘기합니다. 1년이 지나야 주민 소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 6월 4일 이후에 주민 소환 대상감이다. 그렇게 실제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 지사도 그 직이 불안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어제 홍 지사는 그런 얘기 한 모양이에요. 학교는 밥 먹는 데가 아니다. 예? 공부하는 데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한테 대안을 갖고 오셨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홍준표식 대화법으로 이미 물었어요. 예. 경남도청은 업무 보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홍 지사도 그러면 무상급식 하면 안 된다. 예. 돈 내고 밥 먹냐. 예. 이렇게 제가 물었는데 그 대답을 기자가 해줬어요. 예. 오마이뉴스 윤 기자가 했는데 홍 지사는 실제로 주민들 만나고 업무상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 3만 원 이하짜리 밥을 먹는데요. 예. 그럼 본인도 다 그게 본인 호주머니 나가는 돈이 아니고 예. 경남 도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가지고 지금 무상급식 본인도 당하고 있어요. 무상급식인데 그러면 본인도 도청은 업무 보러 가는 곳이니까 본인 돈 내고 밥 먹어야죠. 예. 그리고 대안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뚜렷한 대안은 없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은요, 경상남도에 1년 필요한, 급식 비용이 1125억입니다. 네. 1125억인데,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액수가 482억이고, 그 다음에 도청과 경상남도에 있는 시군에서 감당해야 될 것이 643억이에요. 예. 근데 교육청은 482억을 계속 하겠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이 643억을 그냥 하면 됐는데 경상남도에서 643억 중 경상남도 자체 순수 예산이 257억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홍 지사가 못하겠다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8만 명 정도가 이 대상인데 7만 명은 원래대로 무상급식을 그냥 하고 나머지 21만 명 돈 내라 이렇게 되나 봐요. 그러면 7만 명을 그러면 어떻게 그걸 선별할까? 그 과정 자체가 가난한 아이로 낙인 찍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가난한 걸 입증해라 아이들한테. 이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7만 명 안에 들면 가난한 것이 입증되면 50만 원짜리 복지카드 줄게. 이거 가지고 학용품 사고 쓸 때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에 있는 몇 명 아이들은 이제 받는 거예요. 그 카드를. 그럼 그 아이는 너희는 가난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굉장한 상처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오늘 경상남도 도의회에서 643억에 대한 돈을 이렇게 쓰겠다. 교육 바우처, 지금 말씀드린 교육 바우처,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 159억, 교육 여건 개선 사업 66억,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단 경상남도 의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일단 좀 보류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게 결정이 나는군요. 예? 네네. 그렇군요. 이거 진짜 어떻게 될지 이게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좀 다른 얘기인데 말이에요. 4.29 재보궐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이 19일이거든요? 한 40일 정도 남은 건데. 그 야권 연대 부분, 사실은 이 야권 연대 부분이 지금 중요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요. 광주 같은 경우에 천정배 전 장관도 지금 탈당하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변한 것 같은데 야권 연대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번 재보궐에서?
승리를 위해서는 항상 이제 제기되는 것이 야권 단일후보 이런 문제, 야권 연대 뿐인데요. 네.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그걸 하고 싶다고 해서 잘 되지 않는 환경이 이미 됐고, 그리고 선거 때마다 야권 연대하냐 이런 생각도 있어서 네. 그런 요구가 또 크게 전보다는 강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야권 연대라는 것이 제1야당이 뭐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예. 먼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선거 전략상 안 좋은 카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뭐 모든 것을 열어놓고 있지만 어쨌든 저희 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천정배 전 장관이 탈당하고 광주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 보면 조금 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섭섭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나서서 만류를 실제로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죠. 광주 시민들께서 지금 모처럼 어떤 야당에 대한 존재감이라든가 또 문재인 대표의 대선 지지율도 높은 이런 좀 좋은 상황이잖아요. 예전보다는 좀 이런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은 듯한, 그리고 또 지금까지 저희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어떻게 보면 본인도 책임질 역할에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책임질 위치에. 근데 나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광주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여튼 요직은 다 거친 분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 지금 새누리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당 후보들이 난립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관악이나 성남, 중원, 광주, 서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야당 텃밭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죠. 그런데 이렇게 탈당해서 나가고 뭐 하다 보니까 실제로 보궐선거는 저희가 유리한 적이라도 좀 어렵거든요. 여당의 여러 가지 조직 동원력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로 힘을 합쳐서 싸워도 모자랄 판에 이 집안에 있는 사람이 집 밖으로 뛰쳐나가서 그 집안을 공격하는 이런 상황이 개인의 이익으로서는 금배지를 다는 데는 뭐 유리할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그걸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시각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자, 요것도 좀 다른 얘기인데, 지금 부정부패 발본색원 하겠다. 정부가 이렇게 나서면서 지금 포스코에서 경남기업에서 한국석유공사 이게 막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기업에 대한 뭐 전방위 사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기업이 지금 수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첫째로 이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그 기업들한테 이렇게 칼날을 겨누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저의 정치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박근혜 정권 출범 때부터 공사석에서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위기에 처하면 이명박 정권을 칠 것이다. 그리고 위기 모면용으로 삼을 것이다. 희생물로.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런 자원외교, 어떻게 보면 전 정권의 뭐 어떻게 보면 핵심 뇌관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새누리당 내에도 지금 이명박 대통령을 따르는 친이계가 있는 게 친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이렇게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그만큼 정권이 위기이고, 위기를 탈피할 이런 재료가 호재가 이렇게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 결국은 집권 초반기에 전두환 대통령이 자금 회수, 재산 환수 해서 국민의 인기를 끌었듯이 어쨌든 전 정권의 비리를 수사함으로써 현 정권의 인기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큰 흐름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상상합니다. 물론 이제 그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오늘 경제 뉴스 알아볼 게 많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것, 미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네. 이 소위 말해서 인내심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그죠? 예. 예. 아마 오늘 밤새신 분들 많으실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이제 선물 옵션, 파생 예.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숨죽이고 이제 새벽 3시부터 지켜봤을 것 같은데요. 그 원문을 읽어보면은요. 네. 무슨 말인지 모르고요. 한글로 나오는 감사를 걸 봐도 말씀주세요. 예. 이게 뭐지 하실 것도 많고요. 왜냐하면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뉴욕 증시가 급등했습니다. 예. 예, 1% 이상 급등을 했고 원자재 시장으로 가면은 국제 원유 급등, 금값도 올랐고요. 농산물 가격도 상당히 큰 폭으로 다 올랐거든요. 예. 그럼 어떤 말이 나온 건가? 예. 일단은 말 자체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이제 말했던 그 be patient, 그러니까 예. 금리를 정상화하는 그동안은 내가 인내심을 발휘할 거야, 연준이. 그래서 be patient란 말을 넣었는데 이제 그거를 삭제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걸 삭제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거든요, 미국이. 예. 그 무섭다는 금리 인상. 예. 그럼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예, 6월 달에 그렇죠.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 왜, 시장은 그렇죠. 왜 오르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게 뭔 말인지 읽어보고 읽어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아마 연준의 입장을 시장은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명히 연준이 이제 비페이션트라는 말도 빼고 아마도 6월에 금리 인상할 거야라는 말을 했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을 했습니다. 가령 이제 제넷 옐렌 연준 의장은 이제 기자회견을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비페이션트라는 걸 뺐다고 해서 조바심을 보인다는 건 또 아니다. 그러니까 페이션트도 뺐지만 임페이션트도 아니다. 무슨 말씀인지 좀 아시겠습니까? 예, 예. 이런 말을 좀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2%를 완전히 가고 이게 이제 물가가 살고 경제가 사는 합리적 확신, reasonably confident가 있을 때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건 또 뭘까? 완전히 경제가 살 때 인상한다는 거야? 그러면 안 살면 안 인상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 참가자들은 이제 해석을 했고요. 예. 또 이게 완전히 그러면 올해 아닐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고 있는 게 왜 오늘 주가가 오르고 이렇게 상품 시장이 예. 많이 올랐나? 기준금리 전망치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 만에 하나 올리더라도, 예. 그 당초에는 이제 올 연말쯤에 일자를 볼 것이다. 1.125%까지는 될 거야라고 했는데, 연준 의원들이 0.625%. 그러니까 지금 제로금리에서 올려봤자, 금리를 올려봤자, 연내에는 그래도 0.6%다. 이게 전망치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올려봐도 금리 인상 충격은 없겠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즉 연준이 공식적으로 비페이션트를 빼고 6월 조기 금리 인상이라고 표면적으로는 나왔지만 시장과 이 시장에 돌고 있는 돈들은 이걸 좀 우습게 보는 거죠. 아, 미국 너네 어차피 못할 수도 많아, 못할 거야. 금리 올려봤자 그래도 0%대 아니야? 예. 이러면서 돈은 더 주식시장으로, 그 원유시장으로, 이 농산물 시장으로 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국내 주식 시장도 이 비페이션트를 빼고 6월 이 금리 인상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금리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그런데 인상했죠. 미국 금리가 올라오면 우리도 언젠간 올려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네요. 그죠? 요즘 많이 남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6월에 올린다고 쳐도 예. 일단은 6월에 올릴지 9월에 올릴지 올해 못 올릴지도 모르게 애매하게 해놨고요. 예. 거기에다 올린다고 쳐도 그래도 0%대다. 최대 0.625%대 올해.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할만하네? 이런 마음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좀 다른 문제다. 공인인증서 문제, 액티브엑스와 함께 이 전자상거래 발목을 잡는 일종의 적폐 취급을 받았는데 예. 이제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게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개정안 예. 전자금융감독 규정 개정을 했는데 어제부로 이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이 폐지가 된 겁니다. 근데 그거는 교수님이나 제가 난 안 사용할 거야 그 뜻이 아니라 예. 뭐 은행도 있을 거겠고 인터넷 쇼핑몰도 있을 거겠고 이제 이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공인인증을 오요하는 그런 곳에서 그동안에는 무조건 공인인증서를 쓰거나 그 정도 수준의 보안 기준을 지켜야 되는데 금융위원회가 그걸 풀어준 겁니다. 즉 알아서 해라. 니네 알아서 해. 뭐 공인인증서 말고 다른 거 있으면은 뭐 핀테크든 뭐든
자율권을 줬다. 자율권을 줬다. 풀어준 거죠. 예. 그러면 이거 없어지기 힘들 텐데. 예. 네? 그러면 네. 없어지기 힘들 거라고요, 이 공인인증서.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뭐 몇몇 인터넷 쇼핑 업체에서는 이 공인인증서 때문에 뭐 결제하기가 힘들어서 쇼핑이 안 된다 이런 곳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비밀번호만 탁 치고 그냥 물건 사니까 아마 그런 식의 본인 인증을 하는 것도 꽤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게 뭐 어쨌든 근데 우리가 연말 정산할 때나 뭐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국세청 같은 데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지 우리 자료를 쫙 뽑을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직까지도 공인인증서가 유일한 본인인증 수단, 가장 정확한 본인인증 수단 아니겠어요? 그렇죠. 강도 높으니까 제가 보기에 국세청은 공인인증서 수단으로 본인 인증을 할 것 같은데 예. 의무 조항을 풀어준 거거든요. 의무 할 조항, 사람은 그렇죠. 하고 예, 말 사람은 말아라. 그렇죠. 민간 쪽에 오면은 아마 이거 안 하고 한쪽으로 그냥 예. 할 거를 하는 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준금리 지금 1% 시대인데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고 하는 모양이죠? 예? 네, 그래서 오피스텔 통계 나왔는데요. 뭐 예. 짧게 말씀드리면은 전국 평균 가격이 1억 8,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 투자하고 싶어 그런 분들은 한 1억 8천만 원. 그러니까 1억대는 갖고 계셔야 투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임대 수익률은 이제 6%, 6.02%가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복비 빼고 이런저런 거 빼도 은행 금리의 한 2배, 3배 가까이 되니까 어허. 오피스텔 비혼우리 새끼 취급을 받았는데 기준금리가 1.75% 돼버리니까 예. 다시 한번 오피스텔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엄마라는, 도전이라는, 헌신이라는 이름의 흉터. 때론 자랑스럽지만 달라졌으면 하는 여자 마음. 더마틱스 울트라로 흉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하얀 쌀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한 방울도 뺏기지 않는 빨간 쌀의 능력. 촉촉해지고 싶은 만큼 촉촉해져요. 진한 보습이니까. 한율 진액 스킨.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인 몸은 빅카네텍.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벨은 계속 울립니다. 7번 테이블 반찬 리필, 4번 테이블 계산, 다시 5번 테이블, 3번 테이블, 이번엔 1번. 박 사장님, 쉴 틈이 없어요. 잠깐! 피로백도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바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